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저자는 웨인 다이어, 출판사는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갖춘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가치를 실현하며 효과적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이다. 누구든 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이유는 없다. 우리는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기본적인 가치를 위협받을 때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바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거나 반대로 제한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기 가치 실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규정할 수는 없다. 사람의 가치는 무언가를 성취해서 또 무언가를 달성했기에 규정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존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유는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믿어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는 타인의 희생양으로 살아가지 않는 출발점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강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희생물이 되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자기 가치 실현은 타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실현된다. 때때로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 비이성적인 강요를 받을 수 있고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상황과 마주칠 수도 있다. 더 큰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가피한 손실은 최소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감정적 동요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효과적인 대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고 쓸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라는 뜻이다. 자기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두 개의 시금석이다. 정당한, 타당한이라는 뜻을 지니는 인발리드를 합치면 혼자 살 수 없는 병약자라는 의미의 인발리드가 된다. 나약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병약자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스스로를 그와 같이 취급하며
살아야 하는가?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이다.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몹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당신이 사냥꾼이라고 가정하자. 오늘 사냥터로 나가 두려움이라는 사냥감을 한 바구니 가득 포획할 작정이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실제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시달리며 좋지 않은 무언가를 상상하는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두려움에 떨면 그 두려움에 스스로 잡아먹히게 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 스스로를 제물로 만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천 가지 변명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난다. 두려움은 현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상상에 의해 지탱된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야. 내가 바보처럼 보이겠지. 난 매력이 없어. 나한테 비난이 쏟아지겠지. 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두려워서 그렇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내적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생각은 개인적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매 순간 당신은 두려움을 키우면서 스스로의 나약함, 운명의 잔인함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태를 지속해봤자 예상되는 결과는 하나뿐이다. 나는 희생물이다 라는 낙인을 스스로 자기 이마에 찍는 것이다.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보장에 있어야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당신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는 약속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증서가 없다.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은 멀리 갖다 버려라. 두려움의 대부분은 생각의 부산물이다.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르시 시대의 한 현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이미 늙고 늙은 몸,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았지.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난 접촉자 없다네. 한 번은 만성공포증을 극복하려는 한 환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두려움은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다. 그녀가 상담을 위해 나를 찾은 것은
두려움의 제물이 되는 삶에 지쳤기 때문이다. 몇 번의 상담을 거친 후 나는 그녀를 격려하며 만만한 위험으로부터 도전해 보길 권했다. 그녀는 직접 체험해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다음 주엔 방문하지 못한다는 사소하고 단순한 거절 전화를 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 일은 도약의 발판이었다. 그녀는 가게 점원들을 상대하는 연습을 했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웨이터를 응대하는 법도 배워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의 대학 강의에 참석해 학생들 앞에서 5분 동안 연설해 보라는 제안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도나는 자존감 트레이너가 되었고 뉴욕에서 가장 많은 청중을 몰고 다니는 강사가 되었다. 영국의 사전 편찬자이며 뛰어난 작가였던 사무엘 존스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고통스럽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애초에 극복될 수 없는 실체 없는 두려움은 고통스럽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 두려움에 근거가 없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빠르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당신의 두려움에 근거가 없다면 그 두려움은 쓸모도 없다. 이를 제거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도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무언가를 배울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행동은 두려움의 해소책이며 자기 비판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해독제이다.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은 행동하기를 망설인다. 학습과 관련된 격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귀로 들으면 잊어버린다. 눈으로 보면 기억한다. 행동을 하면 이해한다. 일부러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여 두려움 자체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심리 상담사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머리에서 땀이 날 때까지 생각을 곱씹고 친구들의 조언을 무수히 구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직접 행동하기 전까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가르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듯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법을 말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만의 감각이다. 그러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언젠가 해변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헤엄치는 법을 익히기 전에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학습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일어날 생각하지 마. 혹은 던지는 법을 익힌 후에 공을 잡아. 같은 말로 들린다. 어떤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우선 행동해야 한다. 행동 없이 무언가를 익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려움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를 어린 시절 어른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둘러댄다면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한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희생될 뿐이다. 어린 시절 경험이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한 결과라면 현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역시 배우고 행동하기밖에 없다.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 시행착오는 필수다. 혹시 시행착오로 인해 원하는 목표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경험을 거절하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알고는 있지만 하지는 않겠어. 스스로를 시험하지 않으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다. 모든 시험이 항상 성공적이라면 시험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또다시 시험하는 것이다. 기꺼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곳에 당신의 가치를 드러낼 보물이 숨어 있다. 경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구다. 벤자민 디즐레일리는 이 사실을 간명하게 요약했다. 경험은 생각의 산물이며 생각은 행동의 산물이다. 책만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없다. 먼저 생각하라. 생각했으면 행동하라. 그런 후에야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희생물로 만드는 소심한 마음과 대결하는 방법이다.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굳건한 의지 없이 두려움과 기꺼이 마주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용기란 비난의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스스로를 믿고 자기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여 제도와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최악의 일이 일어날까?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면의 용기를 단련할 수 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어둠을 무서워하지만 정작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좋은 방향으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신이 걱정해야 할 죄악이다. 나의 오랜 친구인 빌은 배우였지만 브로드웨이 오디션에 참가하기를 몹시 두려워했다.
나는 그에게 오디션에 떨어지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최악은 배역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고 보니 이미 갖고 있는 배역을 뺏기는 것은 아니군. 그는 이렇게 말하며 차츰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실패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출발한 곳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유토피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죄악의 경우라는 가정은 두려움이 갖고 있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빌은 이를 통해 공포심을 떨치고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때는 배역을 얻지 못했지만 4개월 후 그는 여러 오디션에 지원했고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배역을 맡게 되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선 행동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빌은 자신이 용감하다고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미국 작가 코라 해리스는 용기와 행동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감한 행위는 용감하지 않으면서도 용기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용기에 대한 그녀의 표현을 좋아한다. 정말 중요한 일은 용감하다고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졌을 때, 다른 말로 희생물이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첫 번째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일 것이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지자. 왜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가려하지 않고 타인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쉽게 넘기는 걸까? 겉보기엔 위험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기며 자신의 판단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자기 책임은 깔끔하게 모른 채 한다. 자신의 행동에 변화가 필요할 때도 손쉽게 피할 수 있다. 그냥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로 남으면 그만이다. 가해자로들로부터 허울뿐인 사과를 받는 것이 유일한 위로다. 나약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자기 앞에 놓인 위험을 피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동과 정신을 단련하라. 그것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남들에게서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나약하게 행동하면 어떤 누구에게서도 존중받을 수 없다. 또한
스스로도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단호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려라.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식을 두둔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애가 거칠기는 해도 심성은 착해요. 나는 이런 부모들과 자주 상담한다. 갖은 노력을 해도 아이에게 기초적인 예절을 가르칠 수 없어 결국엔 두 손을 들고 만다. 벌을 주거나 용돈을 주며 달래고 죄의식을 심어주는 등 온갖 교육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면 부모들은 그때서야 고충을 털어놓는다. 나는 그들이 자식을 두둔하는 태도에서 저 집에는 문제야야 와 같은 남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감지하곤 한다. 부모로서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하면 반응이 항상 비슷하다. 맞아요. 그러고 싶죠. 하지만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세상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만 태어나지 않는다.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다들 노력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속수무책의 반항 앞에 그나마 남은 체면까지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 아이의 태도를 인정하고 만다. 신념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사람들 대부분은 신념을 지키려는 당신의 태도를 지지할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약자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갖는다. 역설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즉각적인 지지를 받는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이란 거부당하기보다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대한 바대로 행동하고 통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밀어붙일 때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단, 그 신념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두려움에 맞서 자기 신념을 고수하면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 당신은 확신을 잊어버리면 자멸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용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속성이 아니다. 용기는 도전과 마주할 때마다 새로이 준비해야 하는 자질이다. 다음에 몇 가지 상황과 전략들을 나열했다. 1. 허락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애원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선언하라. 2. 상대의 눈을 보라.
대화하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라. 눈을 내리끌거나 옆을 바라보는 자세는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를 던져준다. 설사 두렵더라도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당신이 이 이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 3. 당당한 자세로 이야기하라. 당신이 취하는 자세와 몸짓을 보고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읽어낸다. 자신감과 내적 강인함을 드러내라. 서 있을 때도 당당하게 서 있고 앉을 때에도 가슴을 펴라. 필요하다면 보다 천천히 침착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불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똑부러지게 말하라. 4.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하라. 누군가 당신의 돈, 물건, 시간, 재능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주고 싶지 않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렇게 하면 첫째, 처음부터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할 염려가 없다. 둘째, 친구들과 친척들은 결국엔 당신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5. 화를 낼 필요가 있다면 내되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라. 역정이 날 때 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스스로 재물이 된다. 6. 슬플 때 주의하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약해진다. 7. 윗사람과 대화하라.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싶다면 윗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찾아가라. 8. 게임을 하듯 냉정해져라. 당신을 희생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상대와 마주할 때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위축되어 있음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신의 존재 가치와 행복을 일의 성패와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감정 또한 제어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줄 것이고 당신을 더 많은 승리로 이끌 것이다. 9. 어떤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대하라. 면접을 보거나 어떤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 대신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라.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 이미 다양한 상황을 겪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만한 자격이 있음을, 해낼 수 있는 열정이 있음을 이야기하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홍보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강하다는 인상, 넘치는 자신감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면접관들은 그런 당신을 싫어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자신감을 높게 평가한다. 만약
일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면접을 왔다면 회사에 또 다른 면접을 요청하라. 이런 종류의 인내와 적극성은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10.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내밀한 개인사를 알게 되면 이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운가? 이 두려움에 도전하라. 솔직해져라.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라. 드러내지 않아야 상처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말하기 두려운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지 그 이유에 도전하는 일이 당신을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11. 과다 요금은 그냥 넘어가지 마라. 믿을 만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일은 많은 경우에 단순 실수로 일어나지 않는다. 12. 납품 기일을 오래 끄는 업체는 상대하지 마라.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챙길 수 있다. 지금까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